오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재용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대통령 되고 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직접 읽어봤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습니다. 어땠습니까?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기까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불과 10일 만에 대기업 총수들도 만났고 단지 대기업 총수들만 만난 게 아니라 경제단체장들 그리고 중소기업, 중견기업 관계자들도 함께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 그리고 관세 문제 여러 가지 협상 이 문제에 대해서 민관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했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단체장들에게 기업인들에게 인사추천까지 지금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만에 만났는데도 정말 완벽히 준비해서 기업인들과 만남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의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심리가 이제 중요하다는데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 경제단체장들에게 진심으로 부탁을 하는 것. 하실 말씀 좀 다 하십시오. 경제 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추천도 받겠습니다. 이미 또 많은 분들께 추천을 요청했습니다라고 할 정도면 네. 사실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 함께 씁시다라고 제가 읽히더라고요. 강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금 현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제 경제 살리기가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이라고 서두에 선언을 했어요. 모든 경제 주체 중에 기업이 중요하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화답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아마 읽었다는 자서전이 이 책 같습니다. 2022년에 펴냈던 책인데 그 꿈이 있어 여기까지 왔다. 네. 그래서 이제 소년공 시절부터 사법시험 합격, 노동운동, 서남시장 시절까지 쭉 이제 연결되는 스토리가 적혀 있는 책인데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 책을 봤더니 자기가 가장 얻은 것이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내가 꿈을 줘야겠다는 메시지를 얻었다. 이 책을 보고. 그래서 삼성그룹도 모든 사회활동과 공헌활동을 청소년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재명의 청소년 시절을 보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화답했다는 건 엄청난 메시지가 아닐까요? 자, 그래서 실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좀 안정돼 가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우리 경제단체장님들 또 주요 그룹의 책임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국민들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한 가지 부연드려서 말씀드리면 저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보니까 제가 제일 하나 얻은 건 역시 우리나라 청소년들, 청년들한테 꿈을 줘야 되겠다. 앞으로 잘 된다는. 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저런 이야기를 한 이유 뭐라고 봐야 됩니까? 좀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책을 읽어보고 감동을 받았다 이런 또 본인의 마음을 전하는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노영 변호사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왔습니다. 노영 변호사 제가 소개를 안 하고 질문을 바로 드려가 순간적으로 지금 방송 진행 중에 들어오셔서 소개를 못했습니다. 노영 변호사 환영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너무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 친기업이 아닌 공산주의자라는 식으로 사실은 그동안 공격을 받아왔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친기업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펀더멘탈을 이 기업을 살리면서 나도 한번 같이 해보겠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한테 주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좀 기대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들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용 회장이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제가 선생님의 자서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예. 대통령의 자서전 읽어봤다도 아니고 예.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봐서 이게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휘둘리고 뭐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떡볶이 먹고 뭐 나 찍지 마세요. 나 지금 주인공 아니에요. 이런 말 하던 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태도하고는 많이 다르게 훨씬 더 편해지고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 플러스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에 대한 기사를 읽으면서 제가 이제 느꼈던 거가 바로 이재용 회장하고 저는 똑같다고 봐요. 어느 누구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과정을 보면
야 진짜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남는구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라는 희망을 저는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같으면 사법시험이 이제 그 사실은 그 희망의 사다리 역할 혹은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제일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이젠 그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미안하지만 이제 계층이라고 하는 게 자꾸 고착화되는 느낌을 이제 많이 받아서 우리가 사실 개천에서 욕낸다는 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걸 보고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는 행보를 보면서 야 지금 대한민국은 아직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나라구나라고 하는 걸 느꼈고 저는 이재용 회장이 솔직히 그런 환경에서 살아봤겠습니까? 전혀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을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아마 보면서 본인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우리 이제 기업 어떻게 될까 이런 관점에서 사실은 읽으려고 시작을 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지만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스스로도 그렇게 아마 감동받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돼야 됩니다. 정부가 만드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고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가 궁극적으로 이재명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고요. 그러면 기업이 일자리 만들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통령과 경제인들과의 만남은 대통령이 경제인 여러분 당신들이 투자를 하고 저를 믿고 투자를 하면 제가 당신들을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돈을 버는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 이런 서로 간의 이익을 쫓는 형국이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4년 동안 그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에 특화된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경험과 노하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높은 평가를 해서 대통령까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경제인들과 이재명 정부가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끼웠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혹시라도 이제 정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우리 앞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지만 걱정된다, 의심을 좀 해야 한다. 이게 혹시라도 대통령 따라갔다가 나중에 봉변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성남시라는 데가 판교 테크노밸리와 여러 기업체가 모여서 경기도를 주도하는 그런 산업도시, 최첨단 도시가 돼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권 주자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거든요. 경기도에 가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가장 앞장서고 정부를 설득하고 기업을 유치한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도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자, 이번에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대북 확성기 그거부터 중단시켰어요. 한국의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저평가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코리아 리스크, 대북 위협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재벌 리스크인데 상법 개정안, 대북 리스크를 잠재우면서 뭔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그리고 공정한 룰을 통해서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부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토대를 만들고 있다. 저는 인위적으로 기업체를 쥐고 짜고 정부가 어떤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궁극적인 경제 성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이게 이재명 정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의미 있는 것이 있어요. 그 이번 회의가 뭐 그냥 간담회 열어가지고 좋은 덕담 나누고 칭찬하고 웃고 끝난 회의가 아니라는 게 증거가 뭐가 있냐면 보통 첫 모두 발언을 한 번씩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면서 좋은 얘기하고 끝내는데 LG 구광모 회장이 자기 차례 딱 다니까 비공개로 하자. 네. 바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인사치레 다 오케이고 그런 건 됐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진짜 심도 있고 우리 대통령 한번 얘기해보자. 그러니까 오늘 회의 간담회는 아주 깊은 얘기가 오갔을 것이다. 통한다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와, 강성 변호사 이제 이 정보력이 대단하네요. 구광모 회장이 그렇게 한 이유는 비공개로 매우 중대한 국가 대사를 논의해서 가능했기 때문이다.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첫 마디에 비공개로 합시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대통령은 이제 좀 더 많이 발언 기회를 좀 가지면서 재벌 총수들이 국민들 앞에서 좀 이렇게 본인의 고민과 고충을 실제로 또 정부 건의 사항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많이 읽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업들이 지금 정말 해방감을 느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때는 그냥 들러리처럼
나 어디 가니까 니네 나 쫓아와. 나랑 술 마시러 가. 이러면서 사실은 외국 나가가지고 맨날 술 타령하고 거기 비유 맞춰주고 이러다가 막 이런 얘기까지 들렸잖아요. 뭐 오바이트를 했네, 뭐 무슨 짓을 했네, 이런 얘기까지 막 들렸잖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겠어요. 그 바쁜 사람들 데려다가 들러리 시키면서 나 이렇게 이런 사람 이렇게 의시되려고 사실은 그런 회장들을 데리고 다녔다고 저는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기업 회장들한테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외국에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다가 돈 좀 투자해 주세요. 저기다가 누구 좀 뭐 좀 해주세요. 트럼프한테 뭐 좀 해주세요. 이런 거 할 때 좀 자기 낯을 세우기 위해서 저는 기업 회장들을 많이 이용했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은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먼 실질적인 경제 살리기 위한 이 기본을 대통령으로서 이 기업 총수들하고 전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거든요. 저 옛날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실은 간담회 같은 거를 이제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진짜 너무 뭐 화기애애한 얘기도 사실 없고요. 그냥 정말로 간담회만 하더라고요. 네. 나 그거 보고 그때 되게 좀 너무 재미없다. 예. 이런 생각 솔직히 좀 하면서 야 근데 진짜 이 사람은 일밖에 생각하는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 다른 간담회 같은 거 하면은 좀 분위기도 좀 띄우고 뭔가 좀 자리도 마련해주고 맛있는 것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랬을 그만큼 거예요. 실무적으로 이제 잘하신다 그런데 예전에 근데 새날 방송을 하실 때 노희 변호사하고 그때 이재명 대표 시절입니다. 후보 네, 시절에 네. 그 권영문 대표가 하고 있는 새날에 와서는 출연자 몇 분이 계셨거든요. 그 노희 변호사 딱 보자마자 노 변호사님 사랑해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저도 그때 되게 당황했어요.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감 있는 새날과 같은 방송에 가서는 그렇게 이제 그게 친밀도를 아니에요. 높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랑 친해서라기보다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방송에서 이제 하던 말들이 있잖아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한 게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뭐 민주당 사람으로 대표로 나왔기 때문에 잘해야 된다. 우리가 무조건 찍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좀 뽑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 어렵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정기환 대표도 이거 스픽스 하면서 원래 대구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업가였는데 솔직히 이 3년 내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 3년 연속 않습니까? 적자입니다. 계속. 네, 완벽하게 지금 올해부터 망하고 이제. 있는 분이거든요, 망하진 이분도. 않고요. 3년 연속 적자라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엄청 망하고 있는데. 법인카드 개설이 안 되긴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3년 연속 적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흑자로 전환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네. 바로 이거예요. 이런 분들 대구에서 사실은 사업 크게 하시고 서울에 이렇게 막 되게 부자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원래 정기환 대표가 망하고 있어요. 스픽하기 전까지는 그랬는데 잠깐만요. 그랬는데 결과론적으로는 3년 내내 경제가 망가지니까 같이 이게 아무것도 헤어날 구멍이 없이 힘들어졌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희망이 없었다는 건데 이게 이제는 이 기업 총수들도 이게 바뀐다. 코스피 올라가는 거 봐라. 물론 이제 오늘 뭐 이란하고 이스라엘 것 때문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그게 이제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이걸 어떻게든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내고 우리나라 계속 올라갈 거라는 기대가 있거든요. 경제는 심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했는데 그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냥 하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저랑 친한 사이가 전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분은. 자,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대통령 이제 실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뭐 매우 강하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오늘 정말로 중요한 분과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요.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변화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전과 다른 빛이 다시 나기 시작했던 원래 가지고 있는 실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맞춰서 이재명이 다시 변신하고 있다. 그렇죠. 더 뛰어나게 바뀌고 있다. 이런 순발력은 정말 어디서 나오느냐. 탁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하려면요 안목이 있어야 되고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안목과 통찰력은 책을 보고 어느 날 깨달은 게 아닙니다. 경험을 해야 되고요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그 구급 공무원이 차관까지 승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실무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위기의 대한민국을 이끌 적임자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기업인들이 미국발 트럼프 관세 정정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이럴 때 민관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안을 만들고 싸워야 트럼프의 미국발 자국 우선주의를 깰 수 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 기업인들하고 간담회 하면
1시간 간담회 하면 59분 저 혼자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업인들에게 정말 흉금을 터놓고 얘기해라. 그리고 인사 추천도 해달라. 그리고 관세 관련 이 업무도 정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된다. 같이 한번 힘을 합쳐보자. 그러니까 정말 토론이 정말 격렬하게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네. 부분 봤을 때 지금 위기에 딱 맞는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통령은 9분 동안 모두 발언하고 그 다음에 토론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두 가지입니다. 핵심은 경제는 여러분들 살려주십시오. 국가는 규제 완화하겠습니다. 대신 안전 문제, 생명 문제는 이거 우리 놓칠 수 없어요. 요것만 확실히 지켜주면 나머지는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 지켜주시고 나머지는 기업 하는 대로 토대 다 깔아주겠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규제라는 것이 무조건 악이라고 치부하는 정치 세력도 있고 규제에 무조건 찬성하는 세력도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무조건 이런 거 없이 조건이 있다.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기업하면 다 뭐 규제하고 제한해서 기업들한테 세금 왕창 뜯어가지고 복지하고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많이 씌웠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념에 경도된 사람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오로지 실용. 그러니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정책을 하지 절대 진리처럼 나는 무슨 주의자니까 맞아요, 상황 맞아요. 상관없이 난 무조건 이렇게 갈 거야.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걸 오늘 대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게 질문은- 제일 중요해요. 예. 왜냐하면 사람이 뭐 그냥 하나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거에 꽂히면 오로지 그냥 그것만 밀고 나가고 다른 상황이 돌발 변수가 생겨도 그런 거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이게 저는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정말로 할 수 있는 거는 풀어주고 풀어줄 수 없는 거는 못 풀어주고 이걸 원칙을 정확하게 세워줘가지고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고 신뢰를 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